네,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라파, 정식 제목은 Latent Action Pre-Training from Videos 이고 ICLR 2025 논문입니다. 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행동 라벨이 없는 영상만으로 비전 랭귀에지 액션 모델을 사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데이터인데 여기서 이제 페이퍼에서 인식한 큰 문제는 데이터였습니다. VLA는 라지 랭귀에지 모델을 비전 인코더와 정렬한 다음 이제 다양한 로봇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해서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지시문이나 처음 보는 물체 분포 변화에도 일반화가 됩니다. 근데 그 로봇 데이터셋을 어떻게 모으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조종기로 텔레오퍼레이터로 이제 로봇을 직접 움직이는 텔레오퍼레이션으로 모읍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다 해야 되니까 규모를 이제 키우기가 스케일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인터넷 영상입니다. 사람이 물건을 다루는 영상이 이제 웹에 많기 때문인데 두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웹의 로우 데이터 대부분에는 명시적인 액션 라벨이 없습니다. 영상만 있고 이때 어떤 명령을 내렸다 이런 게 없다. 두 번째는 웹 데이터의 분포가 로봇의 인바디먼트, 그러니까 몸 형태나 환경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람 손과 로봇 팔이 이제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이제 피규어 1을 보시면 이 그림이 그 대비입니다. 왼쪽 보시면 로봇 데이터는 액션이지만 모으기 비싸고, 오른쪽 인터넷 영상은 널려 있지만 액션이 없고 로봇과 사람의 간극이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오른쪽 열의 이제 두 가지 X를 지우겠다입니다. 전체 그림을 보면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레이턴트 액션 퀀티제이션. 영상만 가지고 라벨 없이 디스크릿 레이턴트 액션을 학습합니다. 다음 레이턴트 프리트레이닝. VLM이 이미지와 지시문을 보고 그 레이턴트 액션을 마치도록 학습합니다. 다음 세 번째가 액션 파인 튜닝. 레이턴트 액션은 로봇에서 바로 못 쓰니까 소량의 실제 액션 라벨로 레이턴트를 실제 로봇 동작에 이어줍니다. 피규어 2가 이제 전체 흐름인데 왼쪽이 1, 가운데가 2, 오른쪽이 3단계입니다. 이제 참고로 1, 2단계는 같은 사자학습 데이터를 쓰고, 그리고 2단계까지 거친 모델을 논문이 이제 라파라고 부릅니다. 1단계가 이제 핵심인데 논문에 이걸 자세히 보면 구조는 인코더, 디코더입니다. 인코더는 현재 프레임 XT와 이제 윈도우 H만큼 뒤에 미래 프레임 XT 플러스 H를 같이 받아서 레이턴트 액션 ZT를 내놓습니다. 디코더는 반대로 ZT와 XT를 받아서 XT 플러스 H를 복원합니다. 학습 목표는 L2 복원 손실입니다. 중요한 발상은 두 프레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복원할 수 있을 만큼 ZT가 담고 있어야 한다. ZT는 자연스럽게 행동의 표현이 됩니다. 사람이 라벨을 달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구조 자체는 그러니까 CVI, VIT 토커나이저의 변형인데, 인코더는 스파시얼과 템포럴 트랜스포머를 다 쓰고, 디코더는 프레임 두 장만 보니까 스파시얼만 씁니다. 논문은 이 모델이 지니의 레이턴트 액션 모델을 따랐다. 저번 어제 리뷰한 바꾼 점은 이제 셋을 듭니다. 첫 번째, 에디티브 인베딩 대신 크로스 어텐션으로 ZT를 XT에 붙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의미적으로 더 유의미한 레이턴트 액션이 잡혔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VQ, VA에서 자주 나오는 그라디언트 콜aps를 피하려고 NSVQ를 씁니다. 세 번째는 디코딩 할 때 XT의 패치 인베딩에 스탑 그라디언트를 걸어 리프레젠테이션 콜aps를 막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VQ, VA로 이제 디스크릿을 하냐? 레이턴트 액션이 디스크릿 토큰이 되면 VLM이 예측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기본 생성 공간은
8에서 4제곱인데 뒤에서 다시 나오지만 오픈 VLA는 256의 7제곱, 그러니까 훨씬 작습니다. 2와 3단계인데 2단계 이제 레이턴트 프리테이닝, 방금 만든 1단계 인코더를 인버스 다이나믹스 모델, 즉 앞뒤 프레임에서 행동을 역추정하는 라벨러로 씁니다. 이걸로 이제 모든 프레임에 ZT를 붙여놓고 이제 라벨이 생긴 데이터가 생겼으니까, 그 다음 이제 사전학습된 VLM이 여기서는 7밀리언짜리 LWM 챗 1밀리언을 쓰는데 이미지와 랭귀에이지 인스트럭션을 보고 ZT를 맞추도록 학습합니다. 이때 VLM의 원래 랭귀에이지 모델 헤드 대신 보카블러리 크기가 ICI인 레이턴트 액션 헤드를 MLP 한층으로 새로 붙입니다. 비전 인코더는 얼려두고 랭귀에이지 모델만 학습합니다. 3단계 액션 파인 튜닝. 레이턴트 액션은 실제 데이터 엔드 이펙터 값이 아니라서 로봇에 그대로 못 넣습니다. 그래서 액션 라벨이 있는 소량의 시연 데이터로 파인 튠 합니다. 이때 레이턴트 액션 헤드는 버리고 새 액션 헤드로 갈아 끼웁니다. 연속 액션은 각 차원마다 빈당 데이터 수가 같도록 디스크리트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 방식은 엔드 이펙터 포지션, 조인트 포지션, 이런 액션의 계층이나 그라놀라리티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연속된 관측의 델타를 가장 잘 담도록 엔드 투 엔드로 학습됩니다. 결과를 보면 먼저 시뮬레이션인 랭귀에지 테이블입니다. 인 도메인 설정인데 18만 1,000개로 사전 학습하고 그중 1,000개, 그러니까 0.5%의 액션 라벨로만 파인 튠 했을 때의 신 기준 평균 성공률입니다. 사전 학습을 아예 안 한 스크래치가 15.6%, 유니파이가 22.0, VPT가 44.0, 라파는 62%입니다. 맨 아래 액션 VLA는 사전학습의 실제 액션 라벨을 다 쓴 모델인데 77.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라파가 사전학습의 액션 라벨 하나도 안 썼는데도 라벨을 다 쓴 모델과의 격차를 상당히 좁혔다. 이제 크로스 인버디먼트 설정도 인상적인 건데 실제 영상 44만 개로 사전학습하고 시뮬레이션 1000개로 파인튠한 말하자면 리얼 투 심 간극이 있는 상황입니다. 라파는 여전히 스크래치를 크게 앞서고 유니파이와 VPT는 크게 뒤집니다. 논문은 이게 IDM이 환경 반응에 강건하지 않다라는 근거로 듭니다. 실제 로봇 결과인데 세븐 DOF 프랑카 에미카 판다로 3가지 태스크를 합니다. 물건 넘어뜨리기, 수건으로 덮기, 집어서 싱크대에 넣기입니다. 평가는 못 본 조합, 못 본 물체, 못 본 지시문 3가지 그러니까 일반화 상황으로 나눠서 합니다. 오픈 X로 사전학습한 경우 라파가 평균 50.1, 오픈 VLA가 43.9. 논문은 3가지 일반화 유형 정보에서 라파가 앞섰다라고 보고합니다. 또 이제 브릿지 버전 2 사전학습이 또 있는데 여기서 라파는 사전학습의 액션 라벨을 쓴 액션 VLA와 오픈 VLA보다도 높습니다. 이제 앞선 시뮬레이션에서는 라벨을 쓴 쪽이 상한선 역할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뒤집혔습니다. 논문은 이제 가설로, 이제 EU에 대한 가설로 라벨로 사전학습한 VLA가 브릿지 버전 2의 윈도우 X 액션 스페이스에 오버핏돼서 다른 물체로 옮길 때 적용이 안 됐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결과인데 색깔별로 모델이고 왼쪽이 평균, 오른쪽 셋이 태스크별입니다. 약점도 있는데 피기 앤 플레이스는 오픈 VLA에 크게 뒤진다. 실패의 대부분이 너무 일찍
이제 물체를 쥐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가가는 것만 떼어보면 오히려 라파가 83.33, 오픈배 66.67, 그래서 앞선다. 물체를 쥐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제 이 부분은 사람 영상만으로 something v2라는 데이터를 씁니다. 사람이 일상 물체를 다루는 영상 22만 개입니다. 로봇이 아니라 사람인데 당연히 로봇 액션 라벨이 없으니까 액션 VL에는 아예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결과를 보면 실제 로봇 평균에서 사람 영상으로 학습한 라파가 34, 브릿지 V2 로봇 데이터 학습한 오픈 VL가 30.8입니다. 사람에서 로봇으로 가는 간극이 로봇에서 로봇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큰데도 더 나은 사전 지식을 배웠다. 특히 못 본 물체에 대한 일반화가 좋은데 논문은 something V2가 브릿지 V2보다 훨씬 다양한 물체를 다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용도 이제 코스트도 같이 보면 라파는 H100 8장으로 34시간 총 272 H100 아워스가 들었습니다. 오픈 VLA는 21,500 A100 아워스 30에서 40배 차이. 다가 라파는 원에포크 학습으로 최적 성능에 도달합니다. 레이턴트 액션이 실제로 뭘 담고 있나? 현재 이미지와 각 레이턴트 액션을 디코더에 넣어서 복원 이미지를 만들어 봅니다. 같은 레이턴트 액션은 몸체와 환경이 달라도 비슷한 방향의 움직임에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1132는 아래와 왼쪽, 3201 이건 이제 위쪽. 논문은 이걸 레이턴트 액션 인바디먼트와 무한한 공유 표현 공간에서 학습된다 라는 근거로 듭니다. 사람 영상에서는 카메라 시점 변화도 하나의 레이턴트 액션에 대응합니다. 피겨 6, 이게 이제 그림의 분석인데 위가 원본, 아래가 레이턴트 액션으로 복원한 결과입니다. 액션 파인 튜닝을 아예 아는 라파만으로도 클로즈드 루프 롤아웃을 만들 수 있습니다. Take the broccoli out of the pot 이런 지시를 주면 브로콜리로 다가가서 내려가 짚고 팔이 냄비에서 멀어지면서 브로콜리가 사라지는 궤적이 생깁니다. 논문은 이걸 라파가 월드 모델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한계. 이제 첫째, 그라스핑처럼 정교한 동작 생성을 액션 프리테이닝보다 못한다. 레이턴트 액션 생성 공간을 키우는 것을 이제 대안으로 들고. 두 번째는 기존 VLA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추론에서 레이턴시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헤드가 높은 빈도로 액션을 예측하는 하이라키얼 구조를 언급합니다. 세 번째, 레이턴트 액션이 카메라 움직임을 담는 것까지는 보였지만 자율주행이나 내비게이션, 풍경 영상처럼 매니플레이션 밖의 영역에서는 아직 적용해보지 않았다. 정리를 하자면 라파는 결국 액션 라벨을 모으는 비용 때문에 사전학습 규모가 막힌다라는 문제를 두 방향에서 풀었습니다. 하나는 라벨을 직접 만들어내는 쪽, 이제 앞뒤 프레임 차이에서 VQVA로 레이턴트 액션을 학습하고 이걸 사전학습 라벨로 쓰고 실제 라벨은 마지막에 토량만 씁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쓸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넓혔는데 로봇 영상뿐만 아니라 사람 영상까지 사전학습에 넣을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라벨 97만 개로 학습한 오픈 VLA를 실제 로봇에서 앞서면서 사전학습 비용을 40배 낮췄다. 근데 이제 그라스핑 같은 정교한 동작, 실시간 레이턴시는 아직도 과제로 남아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